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영상은 안 올려도 답변은 계속 꾸준히 달았었는데 메일로도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가능하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커리큘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제가 뭐 동차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올해 합격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공부하면 되냐 저렇게 공부하면 되냐, 본인들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면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다 답변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 질문하신 분들에 맞춰가지고 좀 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답변은 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질문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8월이기 때문에 9월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공부했던 분도 있지만 이제 공부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혼자 공부하면 되는지, 뭐 학원을 가야 되는지, 인강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질문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통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료 인강들, 이제 특히 에듀윌을, 저는 에듀윌을 했었기 때문에 에듀윌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료 인강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무료 인강하고 유료 인강의 좀 차이점이나 특히 이제 유료 인강의 좀 장점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에듀윌, 도대체 왜 에듀윌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윌 광고처럼 되어버리는데 전반적인 다른 유료 인강들 다 마찬가지예요. 메가랜드라든지 랜드3라든지 랜드프로 이런 들 다 괜찮아요. 다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각으로 하시든 뭘 하셔도 돼요. 근데 유료하고 무료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료 인강이 좋은지 유료 인강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요 영상에서 올렸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유료 인강이 좋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무료하고 유료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유료가 좋겠죠. 뭐 무료 급식 소리인데 밥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그 밥하고 좋은 레스토랑 식당 가가지고 사 먹는 밥하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좋죠. 또 똑같은 식당이라고 해도 싸구려 식당하고 좀 고급 식당하고 어디가 더 맛있겠어요? 당연히 고급 식당이 더 맛있겠죠. 돈을 더 줬는데. 뭐 물론 이제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싸면 돈값을 좀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하고 좀 약간 낮은 곳하고 아예 무료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료 인강으로 합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학위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인강으로 합격하려면 좀 힘들어요.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본인이 좀 많이 찾아서 해야 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그런 요령이 좀 좋은 분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일반적인 유료 인강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해요. 합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요. 합격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쳐요. 뭐 기차를 타고 KTX나 뭐 SRT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KTX 타고 간다고 치면 대략 뭐 한 5만 원 정도 들죠. 근데 걸어간다고 치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공짜죠. 걸어가면 공짜예요. 공짜인데 뭐 5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걸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안 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걸어가는 게 공짜니까 싸냐?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그 5만 원 내고 KTX를 타는 게 나을지 걸어가는 게 나을지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KTX 타고 가는 게 낫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료인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싸도 그 값은 충분히 해요. 제가 했던 에듀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듀윌로 공부한다고 치면 대략 한 1, 2년 정도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도 소요되는 게 뭐 한 1000시간에서 1200시간, 많이 걸려도 한 1500시간 정도면 거의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료 인강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못 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 자체가 훨씬 많이 걸리죠. 기본이 1500시간이고 2000시간, 3000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무료 인강을 찾아서 들어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깝나요? 그냥 정당하게 지불하고 좋은 강의 듣고 편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무료인 강으로도 학교 갈 수는 있죠. 학교 갈 수 있는데 무료인 강은 장점이 무료라는 거, 그 돈이 안 든다는 걸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료인 강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 중에서 나는 무료인 강으로 학교겠다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인 강으로 학교 가신 분들 있죠. 제가 여쭤볼게요. 무료인 강이 무료라는 거 외에 유료인 강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유료인 강의 장점 뭐냐? 유료라는 단점 빼고 나머지는 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에듀윌을 예로 들게요. 에듀윌을 예로 들어서 유료인 강의 더 좋은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강 사이트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가랜드, 뭐 랜드3, 랜드프로 뭐 많아요. 많은 방문가 있는데 많은데 왜 하필 에듀윌이냐? 제가 에듀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에듀윌을 추천해가지고 에듀윌로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요 가끔 그 에듀윌 강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좀 들어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좀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찾아보고 싶은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원래는 아이디 공유하면 안 돼서 그 에듀윌에서 알면 안 되는데 그 알면 아이디 잘릴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다른 일반적인 사이트들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에듀윌이니까 에듀윌 시스템은 이제 거의 다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에듀윌을 기준으로 해서 무료인 강하고 유료인 강 사이트들의 차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료인 강 사이트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이 좋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딱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단연간의 노하우에 의해서 요 커리큘럼이 딱 맞춰져 있어요. 요 짜여진 시스템대로 학원이 알아서 다 짜놓고 나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인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리큘럼을 본인이 알아서 짜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령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큰 대형 유료인강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등록해서 하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뭐 특히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담당자가.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확인 전화가 와요.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한 2주 정도 뭐 좀 농땡이 치느라고 공부를 안 하고 접속을 안 했으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왜 공부 안 하세요? 혹시 뭐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뭐저 뜨끔하죠. 뜨끔하는데 내가 공부한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요 상담도 해주고 좀 궁금한 거 있거나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은 물어보면은 다 대답도 해줍니다. 뭐 특히 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다 상담이 된다고 해요. 주말에 상담할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말이라도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은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좋은 점이죠. 좀 장점이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상담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확인 전화 왔을 때 제가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얘기한 적은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상담원들이 그냥 알만 줄 알고 야, 니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그냥 대강 얘기하고 끊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데 그 전화 상담하는 상담사 분들이 알바가 아니라 그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정직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들 직원이 아니니까 확인 안 해봤죠. 뭐 가가지고 자격증 내놓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 있는 분들, 공부를 했던 분들이 상담해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제대로 상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에서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해 주신 분들, 에듀윌 하시는 분들은요, 에듀윌에다가 전화 한번 걸어서 물어보세요. 잘 상담해 줄 겁니다. 한번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바로 상담해 주니까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물어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에듀윌 같은 그런 대형 유료인강 사이트들은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안 쓰고 우린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공부만 하는 그게 제일 힘들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유료인강 사이트의 장점은 교수님들의 레벨 차이죠. 이 수준 차이, 강사들의 수준 차이인데 이건 당연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건데 유료인강 사이트들하고 무료인강 사이트들하고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평균치 강사들
교수님들의 그 실력의 평균치 자체가 유료인강 사이트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인강 사이트들 중에서도 괜찮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강사님들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료인강 사이트들 중에서도 좀 실력 없는 강사님들 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사람마다 편차가 나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평균치를 내면요, 당연히 유료인강 사이트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인강 사이트들 중에서 실력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인지도 좋아지고 인기 끌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따르면 에듀윌이나 박문각 이런 데서 그냥 놔두겠어요? 놔두 안 놔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스카우트제가 들어갑니다. 돈 싸들고 거액의 스카우트 자 계약금 딱 싸들고 와가지고 오시죠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에듀윌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강의 이런 거 해가지고 민법 이런 거 막 강의해가지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막 늘어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돼서 엄청 많이 와요. 에듀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놔두겠어요? 모시고 가겠죠. 돈 싸들고 오면.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갑니다. 에듀윌에서 부르면 가겠죠.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에듀윌 정도인데 작게 주겠어. 이렇게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갑니다. 그러니까 무료인강 사이트에서 좀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어느 정도 인두가 쌓이면은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에듀윌이나 박문각, 뭐 랜드프로, 뭐 메가랜드 이런 데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제야에서 좀 유명했던 분들인데 스카웃돼서 이제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료인강 사이트들은 점점 교수님들의 이제 레벨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무료인강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오래 못 가거나 좀 아무래도 유료인강 사이트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듀윌이나 뭐 박문강, 메가랜드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딴 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듀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재를 만드는 분들이 그 학원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이 만들거든요. 당연히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들고 그분들이 또 직접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저자직강 이런 게 되는 건데 교재하고 강의하고 교환 이거 연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인데 교재하고 교환이 잘 돼 있는 거죠. 저자직강으로 돼가지고 에듀윌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교재를 만들거든요. 요걸 만들 때 그 만든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니까 본인들이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를 염두에 두고 교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교재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각 교수님별로 자기들 교환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통 이제 뭐 프린트물, 부교재, 뭐 교환 이렇게 부르는데 각 수업마다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맞는 그 교재들을 조금씩 줘요. 이렇게 프린트물로 몇 페이지씩 되는 걸 주는데 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완벽한 하나의 이 강의가 되는 겁니다. 에듀윌은 기본적으로 그 교환하고 교재하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세 개가 같이 듣는다, 같이 본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강의를 같이 들었을 때 100%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무료인 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교재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료인 강 사이트가 사실 돈을 강의를 하는데 내가 돈 안 받고 강의를 하면 그건 뭘 먹고 살겠어요? 대부분이 그 교재를 팔아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걸 팔아서 먹고 살거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교재만 보면 당연히 큰 사이트들이 훨씬 잘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에듀윌은 교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하고 교환이 같이 합쳐졌을 때 정말 좋은 교재가 되거든요. 특히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과정의 그 한 과목의 전체 범위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말 그 하나가 훌륭한 서브노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쯤에 사람들 많이 물어보는 게 서브노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브노트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런 사이트들,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만 모아도 충분히 좋은 서브노트가 됩니다. 다른 서브노트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잘 만든 서브노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기본적으로 강의하고 연계를 되었을 때 100%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서브노트만 따로 있으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서브노트는 사실 본인이 직접 만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해서 책하고 뭐 교재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필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권의 서브노트로 만들면 제일 좋은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교환이에요. 그 교환에다가 직접 필기하고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교수님 말한 거 이런 거 좀 적어두고 뭐 틀린 부분들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교환 자체가 정말 좋은 서브노트가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볼 수 있는 서브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이트들은 제가 이제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교환을 다운받아 볼 수가 없어서 다 모르겠는데 에듀윌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료형 사이트들의 장점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장점인데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자, 우리가 실제 시험은 10월 말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보통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 번씩 쳐서 9월까지 3, 4, 5, 6, 7, 8, 9 이렇게 7번 모의고사를 치게 되거든요. 다른 사이트들도 대강 비슷합니다. 근데 시험 앞두고는 좀 더 자주 치는 곳들도 있고 한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런 모의고사는 대부분 그 강의 패키지 1년짜리 그 강의료 수강료를 내고 끊는 그 강의 패키지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많이 안 쳐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알아도 일정한 시간 내에서 그 시간 제한 시간 두고 이제 시험을 쳐보는 그 감각 자체를 잊어버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감각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좀 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의고사의 문제 수준이 학원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진짜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 영상입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의 수준이 실제 시험보다 좀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실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신경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 매년 거의 한 30만 명 이상 이렇게 응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문 하나하나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는 뭐 기껏해야 몇만 명, 뭐 보통 몇천 명, 뭐 이 정도를 상대로 하는 그걸 문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수준이 낮은 모의고사는요, 아예 안 치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거 짜집기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률이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맞은 답이었는데 지금은 틀린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제한이 200제곱미터가 제한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고 30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라고 치면 문제에서 만약에 200제곱미터 돼 있으면 그때는 맞는 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틀린 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리면 나중에 그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그걸 문제를 보면서 아 200m가 200제곱미터가 맞네 하면서 그걸 그대로 외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죠. 실제 시험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만 그런 오답의 잘못된 문제가 섞여버리면요. 그 시험 전체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시험은 안 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좋은 인강 사이트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문제 낼 때 최대한 신경 써서 문제를 내고요. 혹시나 그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오답에 대한 체크를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자마자 아, 그 문제 답이 오답입니다. 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추가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죠. 좋고 특히 이제 대형 인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모의고사를 치고 났을 때 해설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문제 자체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을 꼭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 이게 왜 이 답인지 얘는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설지를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이트들은 그게 잘 돼 있죠. 근데 좀 안 좋은 모의고사들은 그냥 답만 덜렁 있고 해설은 정말 몇 줄 안 되거나 그냥 너무 짧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해설지에 신경을 좀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모의고사 치고 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형 인강 사이트가 좋아. 그런 사이트들은 대형 인강 사이트들은 대부분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그런 해설 강의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그 문제 냈던 교수님들이 해설 강의까지 같이 찍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 낸 저자 직강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동안 공부를 좀 쉬었다가 몇 년 만에 또는 뭐 십몇 년, 몇십 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학 나오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한 걸 한 적이 없다가 20년, 30년 만에 처음 다시 시험을 쳐보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고 자시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시험장이라는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시험 치러 가서 완전히 시험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약간 불안하고 OMR인지 OCR인지 이런 거 뭐 사인펜으로 이제 검정색 이걸로 동그라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색칠을 해야 되는데 색칠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 긴장해 가지고 손 떨려서 막 이렇게 삐져나와서 그 동그라미 칸 안에다가 색칠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삐져나와 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하니까 더 안 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연습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있어요. 9월달 되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시험이니까 딱 한 달 전. 9월달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거 전국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감독관도 있고 시험 스케줄이나 시험 환경도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완전 시뮬레이터 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한 건지 몰라도 진짜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진행할 겁니다. 올해 진행할 텐데 혹시 에듀윌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른 이제 사이트 이용하던 분들이 그 에듀윌에서 그 시험만 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신청해서 칠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딴 분들이 이거 에듀윌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시험을 계속 쳐와서 그런 거 뭐 연습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동안 그런 시험을 안 쳐봤던 분들은 연습사만 한번 쳐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에듀윌 좋은 점입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학교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회원이 많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대형 사이트들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이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무료인 강이 아닌 유료인 강 사이트들이 왜 좋은지 왜 유료인 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정리하면은 요 네 가지입니다. 합격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교수진의 수준이 높고 강의하고 교재나 이 교환의 구성이 좋고요. 모의고사의 문제 퀄리티가 좋다. 요 네 가지요. 특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요. 지난번 강의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렇게 정리하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지난번 이제 유료인강과 무료인강 어느 게 좋냐에 대해서 나온 그 영상에서는 뭐 영상의 화질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요 네 가지 이것만 봐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듀윌 활용하는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에듀윌이냐면 제가 아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저는 에듀윌로만 했으니까. 다른 사이트들은 샘플 강의나 그 교수님들 강의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강의들은 제가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직접적으로 처음부터까지를 다 본 거는 에듀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듀윌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방문각이나 메가랜드에서 제가 그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그 아이디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좀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저는 에듀윌로 공부해서 합격했으니까 에듀윌 시스템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요. 강의는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 기본, 심화, 뭐 문제풀이 이 과정 전체가 있잖아요. 다 듣는 게 좋습니다. 다 듣는 게. 그러니까 제가 공인 중개사 공부법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시기별로 질문 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10월 말에 있으니까 10월, 12월쯤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때쯤에는 거의 물어보는 게 뭘로 공부하면 되나요? 어떤 거 공부하면 되나요? 어떤 교수님이 좋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편인데 한 3월, 4월 넘어가고 5월, 특히 이제 6월, 7월 되면 어떤 질문이 많이 오냐면요. 시간 없는데 기초는 안 듣고 기본 심화만 들으면 안 되나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기본까지 안 듣고 그냥 심화만 듣고 뭐 문제풀이만 보면 안 되나요? 제일 독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기출 문제만 10회 10번 달달 외워가지고 가면 된다던데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만 달달 외워서 가면 된다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잖아요.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으면 안 돼요?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만 먹으면 안 되나요? 아예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먹고 그냥 간식만 먹으면 안 되나요? 되긴 되겠죠. 되긴 되는데 좀 많이 배고프겠죠, 그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영양가도 좋고 건강도 좋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살은 좀 찔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은 다 듣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뭐 생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학원에서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짜 놓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할 게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법 과목이 많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생소한 용어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기초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용어하고 개념에 좀 약간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과정 거치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심화 과정 지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고 문제풀이 과정 거치면서 이게 이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지 내가 좀 아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요 과정을 차례차례 거치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안 거치면 합격 못 하나요? 합격할 수도 있겠죠. 확률은 낮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출 문제만 달달 외워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나가서 로또 사면요 1등 당첨 안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확률은 엄청 낮겠죠. 확률은 엄청 낮을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석대로 전체 과정을 다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확률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합격될 확률을 자 생각해 보세요.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뭐 특강 다 듣고 뭐 모의고사 다 쳐보고 이런 거 다 해보고 시험 치는 사람하고 심화 과정만 듣고 기출 문제만 좀 본 다음에 시험 치는 사람하고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전자가 높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 과정을 다 들으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에듀윌 사용법. 에듀윌도 그렇고요. 이건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인강 사이트에 교수가 한 명,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있어요.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한 4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이유가 각각의 교수님들이 수업 스타일이 서로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강의도 있고 그냥 무식하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좀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듣는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해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해력은 딸리는데 기억력은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주입식으로 달달 외우라고 하는 그분이 더 맞는 거죠. 교수님들하고 학생하고 그 궁합이 맞아야 돼요. 서로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본인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듀윌 기준으로 하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네. 그 세법의 신성윤 교수님이나 그 공법의 이장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분들이 썰렁한 개그가 나 너무 손발이 오글오글해 손발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수준으로 재미가 없거든요. 정말 썰렁해요. 그런데 아줌마들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개그 코드가 맞으면 그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수업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점이죠.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의 수업을 좀 들어보고요. 자기한테 맞는 그 교수님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별로 각각의 그 교수님들을 한 3명, 4명 정도 그 교수님을 한 1시간, 2시간 정도씩 샘플로 좀 들어보면 됩니다. 들어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그 교수님 수업으로 끝까지 시험 치대까지 쭉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큰 사이트들이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학원 강의하고 인강하고 그 차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인강을 듣는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 들을 때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 상대로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인강을 들으면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면 학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들은 거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집에서 그냥 듣고 있는데 뭘 한 번 더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들으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나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다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인강만 들으니까. 그리고 학원이 좋냐 인강이 좋냐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으로 보시도록 하고 학원 다니는 분들은 학원생들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인강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강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요.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MP3든 다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앱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상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어요. 강의를 미리 한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용량만 되면 미리 다운받아 둔 다음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어요. 뭐 출퇴근할 때든지 뭐 화장실 갈 때든 밥 먹을 때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짬짬이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부 좀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강의를 미리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데이터 무제한이고 뭐 이렇게 용량 많은 분들은 괜찮은데 다운을 못 받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중간중간에 버퍼링 생겨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데이터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도 좀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듀윌처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에듀윌 안 하더라도 다른 곳을 하더라도 강의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보고 그쪽으로 사이트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꽤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공부하면서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거 공부하면서 시원스쿨이나 뭐 야나두 뭐 스피킹 맥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운이 안 돼요. 영상 다운로드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다운로드를 못 받아요. 되게 안 좋거든요.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좀 하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 에듀윌은 됩니다. 되게 좋죠. 그게 꽤 큰 장점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특강이에요. 특강을 좀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에듀윌이 들으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뭐 풀 패키지, 평생 회원 패키지, 올인원 패키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강료를 결제를 하죠. 1년 수강료에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가까이 결제를 하는데 이것만 결제하면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특강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두 번 특강이 있거든요. 뭐 이제 중간 특강이 있고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특강이 합격 예약 특강인가 이렇게 돼 있고 마무리 특강이 보통 뭐 출제 예언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특강 자기들 특강 이름을 붙이는데 올해는 또 이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간 특강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출제 예언 특강이라 해서 마무리 특강은 시험 직전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만 골라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가 좀 다르죠. 다른 부분인데 이 특강 하나당 작으면 한 5만 원, 뭐 비싸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이걸 모든 과목을 다 들으려면 이 특강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특강도 들어야 되나요? 특강 꼭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참 답변하기 힘든 게 돈만 신경 안 쓰면요. 들으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 이 수강료 자체가 신경 쓰이지만 않으면 괜찮거든요. 아까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강의가 KTX, SRT 이렇게 기차로라고 치면 특강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타면 좋긴 좋겠죠. 근데 물론 이제 SRT도 나쁘진 않잖아요. KTX도 뭐 빨라요. 괜찮아요. 뭐 편하고 좋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너무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면. 시간이 정말 급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특강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목별로 특강이 이제 하루짜리 특강이거든요. 짧으면 서너 시간에서 길면은 뭐 한 10시간 넘어가는 특강도 있는데 이런 특강들 한번 들어두면요. 확실히 그 과목을 한번 정리하는 데는 좋긴 좋아요. 시험 대비할 때는 진짜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드리는 시간 대비해가지고 효과는 확실히 좋거든요. 이런 거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패키지에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돈값은 해요. 돈값은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시험 앞두고 시험 한 한두 달 앞두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요 과목만 그냥 특강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10월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했던 그 특강은 좀 이렇게 할인을 합니다. 한 40% 할인, 50% 이렇게 할인을 하거든요. 할인할 때 들으세요. 제가 다 주고 듣기는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나중에 할인할 때 그때 들으셔도 되고, 추석 전후라든지 뭐 이제 시험 치기 한 보름 전, 한 달 전 요때쯤 되면 잠깐 무료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무료로 풀리거나 일주일 정도 단위로 이렇게 무료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들으시면 되니까, 어쨌든 특강 자체는 괜찮은 편이니까 특강은 잘 활용해 보시고, 특강 들을 때 주의하실 점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정규 커리큘럼 과정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이 하는 특강을 듣는 게 좋아요. 이게 교수님들마다 교수법이 좀 다르고 암기법이 다르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교수님의 그 특강이 아니라 엉뚱한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 아무리 그 특강의 질이 좋아도 나한테는 안 맞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쭉 들었던 그 교수님의 특강을 그걸로 골라서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강은 한번 결제했으면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들은 건데, 내는 건데, 그 좀 이왕이면 좀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서는 다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암기가 되기도 하고요. 몰랐던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40강짜리 이런 거를 두 번, 세 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특강은 뭐 한 5강짜리, 뭐 10강짜리 요 정도니까 다 뭐 여러 번 들으려면 충분히 여러 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여러 번 좀 들으시는 게 좋고, 여러 번 들으실 때 요 노하우로 말씀드리면, 달아가지고 2, 3일 동안 달아서 이렇게 쭉 듣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듣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또 1, 2주 있다가 한 번 더 듣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 뇌에서 기억 남기는데 훨씬 좀 효과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강을 다 그런 식으로 듣기는 좀 힘들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신이 없는 과목,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특강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듀윌 이용하는 법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듀윌로 했기 때문에 에듀윌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이트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했을 때는 에듀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 한번 해보시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분들이든지 간에 남은 시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처음부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기만 하면 보통 중도 포기를 많이 하죠. 중간에 포기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듣다가 포기하고 또 기본부터 갑자기 또 새로 듣고, 또 기본도 제대로 안 듣고는 또 뭐 심화 과정 듣고, 뭐 나중에 문제 찾아다니고 서브노트 찾아다니고 장판지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에듀윌 같으면 교재 나오는 그 기본 그것만 다 해도 충분합니다. 무슨 뭐 딴 학원들 모의고사니, 딴 학원 뭐 나오는 장판지니, 무슨 서브노트니,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 그것만 다 지켜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교재가 부족하고 강의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공부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공부 잘 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